혹시 드라마 프로보노 보셨나요?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인데 공익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다루는데 최근 친족상돌의 폐지와 관련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남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가족에게 상처받는 일이 현실에선 정말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지갑에 슬쩍 손대거나 임대집 산다고 거짓말해서 용돈 받아본 경험 한두 번쯤 다들 있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은 가족끼리 돈 문제는 집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사실상 눈을 감아줬던 것입니다. 바로 친족 상도례라는 거대한 방음막 때문인데요. 2025년 12월 31일부터 이 방음막이 상당 부분 내려왔습니다. 2025년 12월 말부터 328조, 즉 친족 상도례 조항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가족들에게 면죄부를 주던 형 면죄 규정은 폐지됐지만 그 대신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참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반대로 가족의 돈을 쉽게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이제 고소 한 번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더 이상 가족이라고 안 봐준다. 이 친족 상도례 규정은 사실 2024년 6월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헌법 불합치의 경우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법은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시한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025년 12월 말까지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마감 하루 전인 2025년 12월 30일에 통과시켜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처벌을 못했어요. 이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남들과 똑같이 처벌받는 건데, 다만 친고죄라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피해본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된 겁니다. 만약 국회가 시한을 놓쳐서 이 법이 아예 없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친족 상도례 규정이 무효가 되고 일반 법 원칙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가해자가 그래도 가족인이 처벌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소를 안 했는데 제3자가 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혼란이 왔을 겁니다. 친고죄로 한 이유는 가족을 처벌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것만은 남겨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게 한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정규영 변호사님께서는 수십 년간 검사로서 검사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이런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봤을 때 이번에 개정된 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라든지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친족 중에 아주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경제적 공동체를 같이 이루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런 취지로 제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친족이라는 거는 직계혈족, 아버지,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과 그 배우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재산범죄, 절도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일단 돈과 관련된 범죄,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니까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만든 거고요. 그 외의 친족,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을 같이 하지 않는 친족, 사촌이라든지 뭐 따로 사는 친족,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전에도 고소를 하면 처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바뀌어서 가까운 친척 혈족 간에도 고소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법이 개정됐으니까 과거 사건을 지금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거 들으면 단번에 이해하실 거예요. 현대를 만드신 고 정주영 회장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소를 판 돈 70만 원을 가지고 몰래 가출해서 오늘날의 현대를 일으켰다. 사실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맞긴 한데, 이 사건이 만약 현재 시점으로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정주영 회장님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가서 아들이 소 팔아 번 돈을 다 훔쳐갔다, 이렇게 고소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 아들이 뭐 훔쳐갔다고 해도 뭐 고소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과거 사건이라고 해도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12월 31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할 수 있고 처벌도 받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방송인 박수홍 씨도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횡령 피해를 입고 고소를 했는데 수사 단계에서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가지고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고 하죠. 그때 당시엔 친족 상대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친형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면은 처벌을 받고 아버지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면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해가지고 여론도 매우 안 좋았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누가 횡령했는지가 중요해졌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경과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대방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범죄가 아닌데 왜 나를 고소했나, 이거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니까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건 법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범죄 성립은 당시 법으로 판단하지만 고소 가능 여부는 절차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만약 가족 간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 그러면 꼭 법률 조력을 받아서 잘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재산상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 로맨지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로맨지의 신학범 변호사 정규영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